묵묵히 일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징계를 요구하신다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오늘 모두 외부 공개 행사에 나왔습니다. 2달 전 두 사람과 지금 두 사람, 조 장관 임명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임명 반대한다는 입장을 간언하려 했다는 말도 계속 나오는데 2달 전 두 사람, 지금 두 사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 장관은 검사들과의 대화, 이제 오늘 두 번째 한 거예요. 네, 의정부지청과 이어서 그다음에 네. 천안지청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평검사들이 한 16명이 있는 지청입니다. 그렇게 네. 크지 않은 곳인데 그중에 13명이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수사관들하고 함께 같이 대화의 자리가 있었고요. 2차로 검사 13명과 함께 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대화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형사부하고 공판부 검사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 좀 인력을 충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뜨거워질 텐데 일단 조 장관 모습을 잠깐 볼까요? 화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인데요. 시위 여기는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시위대 모습이고요. 네, 저기 보면 장관님 힘내세요도 있군요. 네, 여기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조 장관이 도착했습니다. 들어볼까요? 방문한 이유는 국민들에게 덜 알려져 있지만은 여긴 고 이상돈 검사가 근무하다가 순직한 곳입니다. 전국에서 이상돈 검사와 같이 묵묵히 일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택 압수수색도 받았고 검찰 수사 진행되는데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화면은 대화 마치고 지청을 나오는 모습입니다. 검찰개혁 방안, 형사공판부 우대 강화 방안, 그다음에 검찰 직원분들의 향후 지위나 처우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진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찰 수사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검사들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저 법무장관이 검사와 이야기 나누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법무장관이 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검찰의 조사받는 피의자인데 굳이 저렇게까지 외부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은 계속 나옵니다. 이무영 검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검사들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그 상황의 부적절함을 지적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무영 검사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조 장관 물러나야 된다는 주장을 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은 없었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받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검찰 개혁을 목표로 세우고 지금 장관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게 이제 조 장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입장에는 특히 중요한 게 지금처럼 이제 조 장관 본인을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형사나 공판부 일반적인 원래적인 의미의 검사들의 역할을 더 중요시하겠다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딱 이 시점에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1차 검사들과의 대화 때도 특별한 내용이 오가지 않았고 상당수 검사들은 그냥 앉아만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것도 왈가왈부 말이 많죠. 그러니까 그걸 두고도 취재하는 언론에 따라서는 네. 일부 검사들만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얘기를 했다, 또
또 심지어는 이제 받고 있는 그 가족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얘기가 나왔다라는 쪽도 있었고 그냥 평범한 얘기들을 주로 들었다. 요즘 검사들이 근데 특히 젊은 검사들이 무슨 짜여진 각본 준다고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고.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씀하셨지만 네. 검찰의 문화 내에도 과거의 어떤 전형적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든가 그런 검찰 조직 문화에 익숙해 있는 일종의 좀 수뇌부축이 있고 네. 지금 세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검사들도 젊은 검사들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분들의 목소리나 모습이나 이런 것들 직접 들어본 것도 의미가 있다고 아마 판단하셨을 겁니다. 뭐 실제로 안미영 검사가 네.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안미영 검사는 SNS에 이제 저 의정부지검에 있는. 네네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기자들을 향해서 소설 쓰지 마라. 차라리 받아 써라 그냥 이렇게 얘기까지 그 했는데요. 말은 뭐 자유로운 토론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네, 본인이 그렇게 주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했다고 하는 내용에 네. 대해서도 본인이 얘기한 내용이고 자기에 대해서 확인 취재 하나 들어온 적이 없다. 다른 검사들도 자유롭게 네. 또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짜여진 각본대로 뭐 질문 내용까지 미리 받고 검사와야 대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자기가 왕따면 모를까 그런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그게 했습니다. 요즘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 뭐 후배 기자들도 뭐 예를 들어 높은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라고 한다고 해서 하질 않습니다. 네. 2003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검사와의 대화 영상이 나와 있군요. 네. 그때 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라는 유명한 말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전 뭐 2003년하고 이번하고 그리고 다시 검찰 네. 개혁이 시도되고 있고 다시 법무장관이 검사들과의 대화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때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고 하는 점, 근데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인사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나섰다고 하는 점이 차이가 있을 텐데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옆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차이가 좀 있을 화면에 텐데 나오네요. 네. 제가 볼 때는 공통점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한 문장으로 다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10년 전과 지금 검찰은 달라졌는가 이 부분인데요. 네. 당시에도 검찰이 인사권 가지고 검찰총장한테 인사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항명 바로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검찰들의 그래서 검찰총장 물러나고 그랬었죠. 네, 검사들의 네.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이번에는 뭐 인사권과 관련돼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검찰이 수사를 가지고 지금 대통령하고 맞서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하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좀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10년 전, 정확하게는 16년 전과 지금의 검찰이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오늘 외부 행사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네. 국제 행사인데 장관 일가 수사에는 뭐 차질이 없나요?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오늘 그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 회의니까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장님 합법 정신에 입각해서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2달 전 어떻게 보면 지금 형세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과의 대결. 그런데 2달 전 여권은 신임 검찰총장에 대해서 매우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강력하게. 그때 지금은 검찰총장이 먼지털이식 수사한다. 어제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정치한다라고까지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이야기했습니다. 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는 충돌이라기보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압박을 하거나 맞서 싸울 수 있는 카드는 없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밝혀왔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그 밑작업을 하겠다는 준비라고 해서 검사들의 평검사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보면 그 대결은 수사를 아니고 일방적인 검찰의 칼 휘두르기다. 그런 이렇게 보시는 식으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법무장관은 일단 뭐 수사의 칼은 없으니까. 대상자가 네. 돼 있는 상황이고 네. 또 그리고 이것이 과연 잘된 일이냐 오느냐에 따른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례적인 수사인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부가 저렇게까지 대대적으로 동원이 됐고 게다가 살아있는 어떤 법무부 장관이라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라는 건 민정수석실의 일이라기보다 네. 과거의 교수 시절의 일까지도 낱낱이 아들, 딸, 부인 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것이 어떤 평상적인 수사라고는 결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돌이라기보다는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을 현재 압박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겠죠. 2달 전에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이 봤던 윤석열하고
지금 윤석열하고 어떤 윤석열이 맞는 겁니까? 2달 전 민주당의 평가가 맞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의 평가가 맞는 겁니까? 사실은 2달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볼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히려 발라져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검사로서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으로서 수사 일선만을 담당할 때와 또 검찰 전체로서 검찰 전체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을 네. 찾아볼 때는 조금 달랐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계기로 이 수사를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이런 식의 수사 가져올 어떤 파장이라는 것을 네. 검찰총장이라면 숙고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숙고하지 않으니까 좌고우면하지 않는 그의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변하지 네. 않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국회에 나가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말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조직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주의자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네. 그 조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둘째로는 임명 당시에 저도 그런 얘기했지만 너무 날카로운 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쥐려고 하면 손을 벨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이 저 칼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잘못 깬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사청문 과정에 있는 거고 후보자에 관련돼 있는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검찰은 일단은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게 맞을 텐데 네. 그 가운데 이미 압수수색을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검찰이 저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만천하에 얘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순간부터 검찰은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였던 거죠. 청문회 과정에서 30곳이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그 전에 검찰에서 청와대에 메시지를 보내려고 간언을 하려고 했다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는 직접적으로는 못했다는 거고, 네. 여러 여권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려는데 청문회가 진행되고 임명에 가까워 오니까 보란 듯이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이게 마치 임명권자에 대한 도전처럼 보이기에 충분한 상황이 됐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검찰은 진짜 우리가 왜 이렇게 큰 칼을 빼냈는지 입증해야 할 상황이 네. 됐는데 그게 정말 입증이 되는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2달 전, 정확히 60일 전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와서 축하하고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준비하느라 살이 좀 빠졌다고 농담을 하고요. 네. 네. 그때 야당은 또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참 지금과 다릅니다. 불과 60일 전인데 보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 열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까 헤드라인 보니까 석국열차 탈선이라고 하던데요. 최소한 지금 야당이 네. 걱정했던 정부가 과거처럼 검찰을 정부가 칼자를 쥐고 휘두르는 모양새는 아니었다라는 게 역설적이게도 이번에 입증이 된 거죠. 네. 근데 정부가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의도하진 않았죠. 절대로 네. 그렇게 상황이 의도하지는 그렇게 된 않- 거지.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일 뿐이고 네. 저걸 야당에서도 반길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앞서 저 우상호 의원이 그랬잖아요. 좀 이따가 패스트트랙 수사할 텐데. 당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수사를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정작 현역 정치인들이 벌인 국민들이 보기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는 네. 것들에 대해서 참 수사를 약하게 한다면 그럼 검찰이 고스란히 비난을 뒤집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제 16년 전에 일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을 개혁하지 못했던 이유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썼을 때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검찰 개혁의 적기다 지금이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야권에서도 야권 나름대로는 뭐 정치적인 임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지금 네. 와서 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뒤에서 응원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정치 검찰로 되돌아가서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야권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몇 년 뒤에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거는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좀 야당이나 정치권 전체가 같이 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취임사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오늘 찾아보니까 수사의 개시 종결도 헌법 정신에 비춰 고민하고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 했던데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유시민 이사장 말처럼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영장이 아직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는 질문이지만 기각된다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만약에 책임을 진다고 하면은 뭐 12번 더 넘게 책임을 져야겠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법무장관의 부인에 대한 영장이라서 네, 여쭤보는 그거는 이미 네.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때 상수로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 관련돼 있는 수사는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도 인지한 상황에서 임명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까지는 저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소환 조사하고 영장을 친다. 이거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검찰이 맞서는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저는 네. 아직 예측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상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